우리가 절대 대표님을 외롭게 전장에 내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싸워주신 우리 동지님께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을 이끌고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연수 교육을 잘 들으셨어요? 네. 우리 한상 임덕기 상임 고문님, 안상열 정책의장님, 임용호 의원님, 김재욱 의원, 또 사회보시느라고 김순정 수석처럼, 그리고 이한호 위원장님, 정선생 위원장님, 그 다음에 은재현 위원장님, 초록회 이끌고 계시고, 우리 여성위원회 송대장입니다. 송대장, 김정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산에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5년, 창당 5년 오전연을 8월 30일 날 했죠. 그리고 이제 6년째 들어가는 정당이고, 정당이라 그러면 넥타이를 좀 내고 머리에 좀 뭘 좀 바르고 막 이런데, 우리 공화당 유초정당이잖아요. 저는 오늘 평소에 넥타이 잘 안 냅니다. 방송 나갈 때는 그것도 반도 안 내는데, 오늘은 위대한 우리 동지들을 뵙는 날이라서 넥타이 잘, 그것도 녹색 넥타이 잘 내고, 저는 사실은 우리 동지님들 교회로 오면은 굉장히 설렙니다. 굉장히 설렙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2016년 그 겨울, 저는 2017년 1월 26일 날 나왔어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당을 지켜보려고 윤리위원회를 바꾸고, 저희 해당 행위자 김무성, 유성민을 해당 행위자로 출당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그때 제가 당 서열 3위입니다. 이정현 당대표 있고, 그 다음 지금 비대위원장 하는 정진석 원내대표, 제가 수석 최고위원, 이렇게 최고위원 중에서 득표를 1등 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것은 거짓이고, 돈 한 푼 받지 않은 분을 뇌물로 줬거든요. 저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그 당에 있으면서 제가 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돈하고 거리가 먼 분이다. 그리고 제가 당 안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난 사람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 탄핵은 거짓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탈당하라고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다 압니다.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초선에서도 1등, 재선할 때도 1등, 모든 분야에서 당에서 조원진이가 앞으로 원내대표, 당대표 다 될 거다. 그러면서 제가 삼선 때 당 서열 3위라는 최고위 투표 나가서 1등을 하고, 그것이 제가 18대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것도 집권 여당을 친박 연설제가 이겼잖아요. 그때 5대 65, 1차 여론조사 할 때 제가 5가 나오고 상대 후보가 65가 나오는데 뒤집어서 이겼어요. 그리고
재선 때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지금 경북도지사가 득표율 1위, 그 다음 이낙연 총리가 득표율 2위, 다 시골이고 농촌 지역이고, 대도시 지역에서 제가 전국 3등인데 대도시 지역에서 1등 했어요. 득표율. 삼선 때도 65% 이상 되는 아마 득표를 했을 때 저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4선 되면 이제 원내대표 하고, 그 다음에 5선, 지금 이제 5선 때잖아요. 5선 정도 되면 이제 4선, 5선 가까이 되면 당대표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죠. 윤석열이야 나가는 게 아니고 조원진이가 나가는 거예요. 당 대통령 후보.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당을 만들 때 정말 정당이라고 잘 모르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정치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한민국당에 당 가입한 분이 70% 이상이 정당을 한 번도 안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의감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 거짓이다. 이것은 좌파 세력들, 소위 박정희 대통령의 이 사상을 거부하는, 자유민주 체제를 거부하는 세력, 소위 김일성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붉은 세력들하고 자기들의 이권, 권력을, 요즘 윤핵관들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죠? 좀 미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권선도이나 뭐 장제호이나, 이거 장제호 부산이잖아요. 인품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권선도 잘합니다, 저. 정진석 원내대표 하면서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탄핵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등 공신이라고, 1등 공신 몇 개월? 6개월, 6개월. 윤석열 대통령 만들 때 6개월하고 1등 공신이라고 해요. 우리는 몇십 년 동안을 하면서도 1등 공신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윤핵관의 정신상태가 1등 공신이라고 하는 그 정신상태가 민주당의 김대중부터 쭉 장면부터 내려오는 그 민주당이 그 과정들이 김대중의 민주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만하잖아요. 그 오만한 세력들이 윤핵관들이나 이재명이나 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들이다. 자, 우리 공화당이 창당할 때 어떻게 했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는 대통령을 거짓으로 속였잖아요, 국민을. 불의의 세력들이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깨부시고 이승만 박정희로 내려오는 이 정통 대한민국을 깨부셔서 김일성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붉은 세력의 나라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그런 붉은 세력들하고, 한쪽은 배신 세력들,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지금 윤핵관의 주동 세력들, 이 배신 세력들이 합쳐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을 마녀사냥해가 죽여버렸어요. 언론은 조선일보 자기 사주 때문에 싸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조선일보에서 엄청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훨씬 잘했잖아요, 사실은. 20대 국회 때요. 제가 18, 19, 20대 국회의원 했잖아요. 제가 원내 수술할 때. 그때 당대표 회의하는데 비공개 회의 다른 무슨 소리 해줘서 180석 이상. 180석 이상. 그러면은 석 달 전에 180석 이상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 달 후에 그렇게 정치를 잘못한 겁니까? 그 180석 이상 없는 게 김무성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정치를 가장 잘하는 대통령이었다. 가장 깨끗하다. 그런데 좌파들의 준동에 넘어가고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소위 권력 카르텔, 저 아버지 돈 많은 사람, 박근혜 대통령 물리치고 박근혜 대통령 버리고 간 사람, 새누리당에서
돈 가진 1등부터 10등 다 나갔습니다. 김세연, 부산에. 김세연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통령 되시기 전에 정치적으로 우리 아들 좀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대통령이 항상 김세연 챙겼어요. 저 아버지 국회의원 대신했어요. 장제원, 유승민, 정진석, 여러분들, 저 아버지 국회의원 놈들 다 도망갔습니다. 새누리당에 재산 1등부터 10등 재산 많은 놈들 다 도망갔습니다. 뭘 넣냐?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다는 박근혜는 이번에 언론이 다 돌아서고 좌파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같이 죽을 필요 있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자. 그 세력들이 탄핵 세력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우리가 왜 그렇게 5년, 6년을 아파서 살았느냐? 실질적으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과의 투쟁을, 진실 투쟁을 한 거예요. 또 우리는 그들을 불의의 세력이라고 정의해냈죠. 우리 공화당이 당당한 것은 불의의 세력과 싸우는 정의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 나중에 아세요. 우리 공화당이 당당한 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에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조원진이라는 인간을 똑같은 정치인으로 보더라고. 국회의원 삼선하고 제가 대구입니다. 지역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대 때 65% 가까이였고 19대 때 전국 대도시 1등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거짓의 나라고 불법의 나라고 불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면은 그래도 진실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여기에 뭐라 나와?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에 올려봐. 제일 국가 목표의 제일 1위의 목표가 뭡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로운 민주법치국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로운 민주법치국가가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기 뭐라? 행복한 국가. 이 행복한 국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고 된 나라가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 본인은 소동 김만불 시대가 넘어가면은 본인의 정권이 위험하다는 걸 박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아셨어요. 그래서 복지국가의 그림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이제 정치를 떠나야 되겠다 했는데 11.19로 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공화당은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행복한 국가. 이 행복한 국가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고자 하는 나라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고자 하는 나라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고자 하는 나라가 우리 공화당의 국가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우리 스스로가 위대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 촛불, 그 광풍. 우리가 5월 28일 날 촛불로 인해가지고 정권이 좌파들한테 헌납하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5월 9일 선거에 대통령 되고 태극기가 다 물러서고 5월 28일 날 우리가 2017년 5월 28일 날 3월 10일에 2017년 3월 10일에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분들. 그래서 계룡산에서 모였어요. 2,000명. 그리고 태극기를 다시 들고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에서 태극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때 동지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돼야 되고 불의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의 나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또 저 조원진은 우리 앞장서고 있는 지도부는 굉장히 힘듭니다. 살면서 정치하면서
광복이후에 대한민국 건국이후에 73년, 74년, 75년 이 지난 이 시점 어느 정치인이 어느 정당인이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그런 정당이 있습니까요?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진 정당은 없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우리의 말을 묶어버렸어요. 무슨 말을 묶었습니까?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진실되게 진실이 아닌 것에는 가지를 말아라.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아가 아니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이미 5년간 정의롭지 않은 데는 가지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정의롭지 못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 50만 동지와 6만 책임당원은 다 버리고 내 거 다 버리고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오로지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싸웠고 투쟁했고 또 싸웠는데 일부 제가 볼 때는 알라같은 사람 앉아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기존의 정당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치 비슷하게 좋은 짓도 보고 우리 공화당 동지를 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에요. 이제 이 도덕적인 가치의 추락, 도덕성의 상실, 이 시대가 온 거예요. 불이라고 얘기 생각을 못해요. 나라가 무너져도 나라가 무너지는 줄도 몰라요. 이제 모든 국민들이 가치의 혼돈이 온 거예요. 그 가치의 혼돈 시대에 정의와 진실이라는 깃발을 들고 만들어진 게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중간에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았습니다. 갈 수 있는 길. 저를 가만히 놔뒀겠어요?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은데도 우리 당원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아니 대한민국에 다 찌그러져 가지고 지금 윤핵관이라는 걸 콧배기도 안 두고 다 도망갔을 때 우리 공화당만 깃발 들고 5년을 싸웠어요. 우리 공화당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이 공신이래. 5년간 우리 공화당 투쟁 과정에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을 신세를 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태극기를 들고 모여가지고 외치고 윤석열 옆에 붙어 있다가 자기들이 공신이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는 우리 공화당이 만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이제 알아요. 야, 저거 공화당 없었으면 우리가 이래 할 수 있었겠나. 우리가 광화문 투쟁을 해서 광화문을 붉은 좌파의 광화문을 태극기 광장으로 만들면서 서울역으로 빠졌어요. 그때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우파들이 태극기를 들고 우리 공화당에 앞장서서 모든 시련을 모든 아픔을 우리 공화당이 지고 갈 테니까 국민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언젠가 무너집니다. 자유 대한민국 박정희 정신 우리 공화당에 끌고 갈 테니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깃발 들고 5년간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문재인의 좌파 독재에 굴종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져달라. 그런데 국민들을 할 필요는 없게 국민들이 급한 거예요. 문재인 하는 꼬라지들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주사파들 하는 꼬라지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측했잖아요. 저거는 문재인은 좌파 독재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결국은 국민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졌던 태극기가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를 들으니까 다른 쪽에서 태극기를 들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정광훈 목사도 하고 그래요. 정광훈 목사는 저는 교회 한수 집사예요. 정광훈 목사가 정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원로의 지도자분이 저한테 정광훈 목사가 없었으면 나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좌파가 40만 모이고 이제 100만이 내년에 100만 모일 텐데 100만을 누가 모읍니까? 태극기를 들은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태극기를 들고 나가면 100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모입니까, 여러분? 안 모인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뭡니까? 체제수가 우리 공화당의 강령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예요.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거예요. 자유통일로 가는 거예요. 역사는 흐르고 정치는 그렇게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은 정의롭지 못한 세력들하고 합치는 순간에 우리 공화당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가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좌파들하고 한판 싸울 때 제가 그래서 정교조 민노총하고 저 주사파 세력들하고 빨간 놈들하고 싸울 수 있고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싸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지도부들하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언제 아스팔트가 나갈 거냐 고민을 하셔야 된다. 체제는 지켜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 나서지 않으면 좌파들하고 싸우는 100만의 국민이 안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체제는 무너뜨리면 안 된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교계의 정광훈 목사 지지 세력이 다 나가봤어요. 저도 기독교 신자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저기 따라갑니까?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 자식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은 정의로울 때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정의로울 때 저 사람들이 진실되고 정의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화당이 언제 아스팔트로 나갈 거냐 그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아스팔트 나가야죠. 좌파들한테 또 말도 안 되는 탄핵 안 되잖아요. 나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믿음이 누구 공화당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답답하죠. 자기들 그래서 야 윤핵관들 너가 한번 해봐. 우리가 6년간 했는데 너가 한번 해봐. 너것도 비바람 맞아보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너것도 아스팔트 나가서 한번 싸워봐. 너가 당원들 모아서 아스팔트에 나가서 피비린다며 한번 싸워봐. 빨간 황교안 대표 때 투쟁하러 광화문 나오는데 빨간 카페트 쫙 깔고 오스카상 받으러 갑니까? 그러니까 투쟁한다고 왔어요. 우리 공화당 600만원 그 숫자보다 배가 많은 우리 공화당 집회 2만 명 모이는데 600만원 들어갈 때 걔들 10,000명 모아놓고 2억 5천 들어가요. 정신이 없는 사람. 윤핵관들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믿어요? 아스팔트 가자면 몇 명 들까요? 강원도 원주 원종당이 원주가 정도예요. 강릉이가 강원도 강릉 편말 들고 쫙 돌아가 사진 찍고 다 도망가.
우리 그거 봤잖아요. 나라가 다 무너져가지고 가는데 황교안 대표 한다고 와가지고 나경원에 막 와서 팔락팔락 사건 하더라서 전부 다 산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야. 투쟁도요. 절박함이 있어야 투쟁하는 거. 절박함이 있어야. 우리 공화당 좌파들하고 싸우러 갑시다. 우리 공화당이 깃발 들면은 다부지게 듭시다. 대한민국 땅에 쓰레기, 껍데기, 나라를 망치는 좌파는 물론이고 껍데기 보수들도 완전히 던져버립시다. 우리 공화당을 보고 극우라는 소리 요새 안 합디다. 들어보셨어요? 요즘 왜 갔더니 기자들이 간다. 대표님, 요즘 대표님이 상권과 치는 거 아세요? 그러더라. 대통령실 기자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기들 얘기가 배운다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을 계속 본대요. 보면서 대통령실을 자꾸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말아요. 너 이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내가 얘기했어. 저는 아무 했던 얘기 안 합니다. 예측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얘기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새롭게 갈 거냐. 어느 정당에서 이렇게 국가 비전과 국가 목표와 단계를 추진 전략과 이런 걸 다 내줬습니까? 아까 김문현 박사 얘기했는데 이대로만 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건 이대로만. 박지원 대표가 뭐 정치 구단을 하는데 박지원의 구단이면 조원진은 쉽다. 이제 우리가 6년 동안 제가 아까도 점심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언젠가 깃발을 드실 거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시든 힘드셔서 정치를 못 하시면은 또 우리는 또 우리의 수권 정당으로 길을 가면 된다. 저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가 민난의 위기에 처하면은 언젠가 깃발을 드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목사 정진석 원손들 다들 앞만 떠들어봐야 우리 공화당과 박근혜 대통령 손잡고 깃발 드는 순간에 좌파들이 오금을 저리는 거예요. 오금을. 그때 이제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대통령한테 그런 거짓 탄핵을 우리가 당하게 생겼다. 그래야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겁이 나는 거예요. 맛있다. 그래서 알건님부터 빼야 연수를 하는 이유도 우파가 발라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다고 다 우파 보수 우파가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다고 껍데기들하고 똑같이 아무것도 저항도 못하고 제가 쓰는 용어 쓰레기 껍데기들은 드러내야죠. 국정이 드러내고 알곡들이 모이면 나라 제대로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자유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방공 애국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대민 자유통일정신을 바탕으로 가면은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세요. 제가 다른 단체나 다른 태극기 하시는 분들 비판 안 합니다. 그런데 참 과감합니다. 과감. 부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 카톡방에 떼어놓은 무슨 조원진이가 뭐 돈 안 주고 쫓아보냈다 같은가? 또 뭐? 또 누구야? 이름 뭐야? 무슨 변호사? 또 김재희하고 누구야? 강용석이한테 공화당을 10억이나 30억 주고 팔아볼라. 기가
강용석이 제 전화번호도 없어요. 가로세로 할 때는 김세희하고만 통화해요. 그런데 그런 일부러 얘기를 함부로 그래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죠. 제가 처음 보는 청년들 불러놓고 박근혜 대통령 버리고 조원진을 위해서 너가 일해야 된다. 이딴 거짓말들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또 거기에 속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발 우리가 걸어왔는 6년의 위대한 투쟁, 우리가 걸어왔던 6년의 희생, 우리의 애국의 길을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애국자십니다. 위대한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당원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광고 나오고 이게 문화일보에 18일날 광고 나갔던 그대로입니다. 광고 한 장짜리를 두 장으로 앞뒤로 두 장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광고하고 이 홍보물을 옆으로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 홍보물을 보면은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국가 운영 비전이라고 시대를 정의하고 국가 비전과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까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8대 분야 60대 공약을 만들어서 자신있게 일간지에 광고를 했잖아요. 이거 문화일보 광고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제 홍보관 시장을 제일 부산에서 서명대 1등이 어느 곳입니다. 부산 서명대 1등 곳입니다. 경상, 울산, 울경이 이제 홍보관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진성수도 말씀 잘하는데 옷 깨끗하게 다 입고 이제는 막 뭐 전단지 받으세요 이러지만 가만히 놔둬도 다 받아가요. 그럼 입당 막 손잡고 입당하러 갈 필요도 없어. 입당하실 분도 오시고 전단지 가져가서 보실 분도 보시고 그래도 입당 숫자가 많아집니다. 대구는 뭐 한 반나절했는데 12명이 책임 나오고 15명이 일반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하는 거야. 국민들한테 인식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야, 태극기 극우 세력들, 좌파들이 그 다음에 탄핵 세력들이 그렇게 몰았잖아요. 이제 소위 배신했는 방송들. 자,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야, 합리적인 보수까지 왔어요. 합리적인 보수.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왔는데 책임당원의 20% 10,000명만 실시간 방송 보고 10,000명이 아까 댓글 달고 좋아요 댓글 달고 몇천 명이 좋아요 댓글을 달고 그러면은 무슨 변호사가 집도해놨는데 방송 출연료도 많아질 것 같아요. 왜? 경쟁이 붙어 있어요. 실방 얼마 보고 그 다음에 전체 몇 명 보는가. 근데 이거는 볼 때마다 한 10번 봐도 10번 다 좋아요로 들어간다고 조회수로. 여기 시간 날 때마다 방송 출연하는 거 계속 돌려보고 아까 공유라는 거 있잖아요. 공유라는 말을 누르면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카톡으로 다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00명이 공유를 통해서 내 아는 100명한테 날리면은 제가 나오는 기사 하나가 100만 명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00만 명이 보는데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조직이. 제가 10,000명이라는 것은 우리
책임다운의 20%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다운의 20%만 방송을 보고 혹은 기사를 보고 아까 공유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표 나오고 있죠. 공유를 치면은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싶은 카톡을 들어가면 톡방에 뭐 부산 경남 톡방 싸우지 마시고 그 이상한 소리 하면 들을 필요도 없어요. 톡방에 날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한테 날리세요. 공유 아는 사람들 전화번호 다 해가지고 날리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 10,000명이 200명 아는 사람들한테 날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날리겠어요? 200만 200만 명 중에 반만 보도 100만 명이 보는 거예요. 100만 명. 여러분 100만 명을 공감으로 보는 사람이 조회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조원진한 사람이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조원진한 사람. 200명 보겠습니다. 200명. 개딸들하고 영화들. 개딸들은 뭔지 아세요? 개딸들 의미를 아시는 분? 뭐죠? 용화들은 뭔지 아세요? 용기 있는 아들.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새빨간 개혁이고 그들이 말하는 용기는 거짓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아스팔트 투쟁했는 6년간 투쟁했는 걸 기억해 보세요. 매주 한 번도 하시고 300회죠. 300회. 아스팔트 새벽밥 경남 특히 경남 분들 부산 분들 새벽밥 먹고 4시 반에 나와야지 12시 반에 1시 집회에서 들어가요. 1시 집회 마치고 나면은 5시에 마치고 선선일이하고 새벽 1시에 들어갑니다. 새벽 1시에 들어가느냐? 버스는 어디까지 가요? 버스는 거제까지 가고 거제에서 또 저 통영도 가려고 하면 또 1시간 또 가야 돼. 결국은 새벽 4시 반에 나가는 거 새벽 4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여러분들 6년 하셨습니다. 6년. 6년 하셨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위대한 국민이 있은 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누가 여러분들 여기에 돈 갖고 올라오신 분 손 안 들어보실래요? 다 자기 돈 내고 올라온 거야. 다 자기 돈 내고 여기에 시도 내가 상금 고모님 죄송한데 와서 오셔가지고 막 열명을 돌아가서 돈 한 번 못 들어가고 오늘 내가 우리 당이 어려워도 좀 강의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오늘 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정당에 위대한 당원들이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9살 때 국회 도장을 하면서 정치를 해봤잖아요. 물론 배우도 있고 사업도 하고 뭐 그래도 정치하는 관심이 있었죠. 그래 따지면은 34년, 35년 동안 정치도 미쳤고 여러분도 미쳤어요. 미쳤다니까? 근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쳤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뭔가 뿌리를 좀 뽑아박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확 뽑아빼야지. 맞습니다. 뭔가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못 보면 못 이루니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5만의 당원이 돈을 내는 5만의 당원이 한번 하작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밥 먹고 올라오는데 오늘 보니까 공파가입을 3분의 1밖에 안 해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중앙당 잘못이다. 저는 그래 보고 힘들더라도 시도당에 가셔서 가입시켜 달라고 나도 책임당원 권리를 좀 해야 될 테니까 가입시켜 달라고 여러분들 시도당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가입 다 하고 하십시오. 제가 이제 3기 지도부가 형성되고 진성 수석 최고위원부터 해서 최고위원이 구성되고 또 제 친구면서 올바른 법학자인 한상수 교수와 조금 몸이 우리말로 하면 푹이 좀 왔어요. 그런데 맑았습니다.
잘 나와가지고 조만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자리를 하실 건데 그런 우리 지도 또 허평한 상임 고문 또 임덕기 상임 고문을 비롯한 우리 상임 고문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제일 힘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기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팽개치고 도망가고 어차피 힘든 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늘같이 모시고 하늘같이. 그리고 우리 구울경이 우리 공화당의 중심이라는 얘기는 그냥 보십시오 지금 최고위원인 진순정 수석 최고, 김재욱 최고, 우리 안상현 정책의장님, 경남만, 그다음에 정책위 김문현 박사, 우리 당의 주축 세력들 경남 부산의 주축 세력들 한상수도. 대구는 당 대표의 중진 하나밖에 없어요. 경북도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불교 또 동물처럼 뭉쳐서 우리가 어려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새벽밥 먹고 집회 나가는 생각하면은 내일 당장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내일 공간 내용을 통해서 이제 검색 전쟁을 SNS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첫 번째 내일 아침에 8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YTN 라디오 치면은 떠요. 누르면 유튜브 생방하니까 틀어놓고 주면 보고 야 빨리 전화해가지고 봐라. 내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제가 무슨 불법을 많이 타고 나서 이렇게 사랑받는 50만 당원한테 50만 당원이 아니라 요새는 길거리 가면 아까도 식당 보셨죠? 어르신이 잘 알고 있다고 말이야. 길거리 가면은요 주문에 돈 넣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을 타는 자랑이 아닌데 이분이 왜 돈을 넣어주지? 돈을 돌려드리죠. 근데 무슨 생각이냐? 내가 앞장서지는 못해도 당신들이 하고 있는 애국 투쟁 그 5년 6년간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투쟁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저를 인정할 게 아니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자신을. 그리고 젊은 세대들 잘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사람으로 만들고 왜 분위기가 바뀌면 제가 좌파 쪽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중도에 대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고 많이 돌았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조원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원고도 없이 어느 방송 갔는데도 원고도 없이 막 모든 질문에 다 저는 질문 답이 없어요. 그냥 아무기나 묻고 아무기나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단지 자신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우리 공화당 당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